꼬막의 주 산지로 손꼽히는 벌교. 겨울에도 이곳이 활기찼던 이유는 벌교의 명물로 자리 잡은 꼬막 때문인데요. 꼬막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종류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참꼬막과 새꼬막은 엄연히 다른 종입니다. 꼬막류 같은 경우는 폐가 껍질에 골이 이렇게 패여 있어요. 이것을 방사늑이라고 부르거든요. 꼬막은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방사늑 줄수가 18줄 정도 있고요. 바닷물이 들고 나는 조간대 지역에서 서식을 합니다. 새꼬막 같은 경우는 꼬막보다는 껍질이 단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방사늑수, 그러니까 골이죠. 골이 31개 정도 가는 줄이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새꼬막은 조간대에서부터 수심한 10m 내외까지 서식을 합니다. 새꼬막에 비해 골이 깊고 맛이 좋아 꼬막을 상징했던 참꼬막. 그런데 언제부턴가 갯벌에서 참꼬막 구경조차 하기 힘들어졌답니다. 참꼬막은 수요가 그렇게 없어요. 종묘 생산이 안 되니까. 이거 참꼬막인데 여기 그런 율이 안 좋아. 한 2년 정도 커야 되거든요. 벌교에 여자만 등량만 해역에서 서식하는 참꼬막. 성패가 되기까지 5년은 기다려야 하고 그마저도 물때에 따라 한 달에 10일 정도밖에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시장에서도 귀할 수밖에요. 한 10년 돼가지요? 10년이요? 네. 한 10년 돼가는 것 같아요. 최근 참꼬막의 1년 생산량을 보면 100톤도 채 되지 않는 양인데요. 갯벌에 나가기만 하면 한 바구니 가득 채웠던 모습은 이제는 거의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네요. 자원 남획에 의한 어미 자원 감소입니다. 꼬막 가격이 높아질수록 어획 강도가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해양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 강우라든지 겨울철에 기습적인 한파들이 며칠씩 계속 간다든지 해서 꼬막의 생존율을 악화시키죠. 셋째는 종이 열성화인데요. 큰 꼬막들을 먼저 캐서 판매를 하고 성장이 더딘 개체들은 다시 뿌려져서 양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소형화 현상들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참꼬막에 빈자리를 채우기라도 하는 걸까요? 시장 좌파는 새꼬막이 가득합니다. 특히 올해는 새꼬막 수확량이 많아 가격도 저렴해 꼬막을 찾는 미식가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또 맛도 지금은 살이 꽉 차가지고 맛있어요. 아, 요즘이 제철이에요? 네. 9월부터 이듬해 3, 4월까지 이어지는 새꼬막 잡이.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절정인 새꼬막을 잡기 위해 작업선들은 앞다투어 바다로 나서는데요. 서경석 선장님도 매일같이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때 따라서 새벽에 나갈 때도 있고 날 새서 나갈 때도 있고 물때 따라서 다닙니다. 갯벌에서 사람들이 직접 채취하는 참꼬막과는 달리 새꼬막은 배를 이용해 그물로 잡는데요. 3에서 10m 정도 되는 수심에서 그물 입구에 틀이 달린 형망이라는 어구로 갯벌에 묻혀있는 새꼬막을 긁어 모아서 잡는 방식입니다. 시간을 맞춰 꺼봐요. 처음 작업을 하면은 이제 밀어서 한번 빼봐봐 10분 정도 해갖고 빼봐갖고 양이 많으면은 10분만 꺾고 이제 양이 적으면은 30분을 꺼요. 30분, 40분. 성패로 자라기까지 4, 5년이 걸리는 참꼬막에 비해 2년이면 수확이 가능한 새꼬막. 물에 잠겨서 자라는 특성상 먹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참꼬막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어획량도 월등하답니다. 300개에서 350개 정도 잡습니다. 한 망이 21kg입니다. 보통 한 9월달부터 한 4월달까지는 합니다. 참꼬막에 비해 성장 기간도 짧고 대량으로 어획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 새꼬막은 양식산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사실은 자연적으로 얻은 종자를 바다의 방류에 생산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새꼬막을 채취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얘들이 이제 그 수만 마리의 씨를 부화하면 그 착상하는 시기에 우리가 대나무와 그물을 조립해가지고 허리 정도 차는 물이 빠졌을 때, 쌀물이 됐을 때 허리 정도 차는 그 갯벌에서 그것을 그 꽂아가지고 얘들이 그 새꼬막 씨가 착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 뿐이지 더 이상 우리가 먹이를 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일정량이 채워지면 곧바로 선착장으로 향합니다. 최대한 새꼬막의 신선한 상태를 살리기 위해 작업선이 들어오는 즉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빈 껍데기를 분류하고 상품이 되는 것들만 망에 담아 옮깁니다. 꼬막 죽은 거요. 폐경요. 공석이 많이 나와요? 아니요, 올해는 다 살았어요. 많이 살았어요. 죽은 거 얼마 안 돼요. 네. 배 한 척 들어오면은 1시간 정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배가 하루에 7척도 들어오다가 8척도 들어오다가 9척도 들어오다가 막 그래요. 지금 꼬막의 풍년이라서 올해는. 새꼬막을 가득 실은 작업선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육지에서 선별되는 작업량이 1000톤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선착장 바로 옆에 위치한 가공공장.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새꼬막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알맹이만 따로 가공하고 있는데요. 그 산지에서 직접 바로 공수해서 저희 가공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요즘에 껍질 까먹기가 불편해서 저희가 그 유통기한도 길게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스팀으로 익힌 새꼬막은 껍데기를 벗겨내는 탈각 공정 후에 살에 붙어있는 작은 껍데기를 다시 손으로 제거하고 세척과 진공 포장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익힐 때 삶지 않고 찌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꼬막을 삶게 되면 물로 삶으면 그 단백질들이 수용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서 그 스팀을 이용해서 자석으로 쓸 때 좀 더 영양 성분이나 그리고 그다음에 그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스팀으로 자주하고 있습니다. 자숙꼬막은 다양한 맛으로 개발한 통조림, 껍데기를 반절만 까놓은 일명 반하프 꼬막살로도 가공해 호주, 미국,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꼬막살이 가장 인기가 많고 부가적으로 이제 꼬막 통조림, 꼬막김 등 꼬막을 이용한 가공품들이 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꼬막류는 다른 요리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잘 씻어서 삶는 것이 꼬막을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하루에 6회 정도 6번 정도 반복해 줘야지 깨끗하게 이렇게 뻘탕 없이 나옵니다. 이러면 입이 다물어야 뻘탕이 덜어져요. 이 정도면 뻘탕이 없다고 봅니다. 100%. 특히
특히 참꼬막은 간을 하지 않아도 바다 향 가득한 감칠맛 덕분에 꼬막류 중에서도 맛이 가장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껍데기를 깐 후에도 통통한 속살이 촉촉하게 남도록 살짝 데쳐주는 게 중요하지요. 참꼬막을 주로 데쳐가지고 이대로 1인분에 몇 개씩 해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이거 1인분이면 2인분 양 그대로 손님한테 나갑니다. 참꼬막은 짭짤한 맛으로 먹는다면 새꼬막은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으로 먹는다고 하네요. 때문에 간장 양념이나 초고추장에 버무려 먹으면 새꼬막을 제대로 즐길 수 있지요. 갈수록 줄어드는 참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 여러 지역에선 참꼬막 종자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크게 모패 관리, 부유위생 관리, 침착위생 관리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2월부터 4월까지 모패 성숙을 유도하고요. 종자 생산 후에 박람 방전 후에 10일 정도까지 부유위생기를 거치고 0.2mm가 되는 크기가 되면 침착을 해서 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2달 정도 관리하면 1에서 2mm 인공종자가 돼서 이곳 중간 선상에 나와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진 인공종자를 성패까지 양식하는 어간은 적지만 종자를 받은 어민들은 1cm 크기까지 키우면서 참꼬막 자원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6월 말경에 들어가 입식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키운 겁니다. 이게 대략 한 몇 미리 크기가? 요거이 큰 것이 1.2mm, 적은 것은 5mm. 참꼬막 자원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한 마음으로 지역 기관과 어민들 모두 참꼬막 치패 생산과 양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풍성한 어획량을 자랑했던 참꼬막의 전성기도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육상에서 1에서 2mm 종자가 중간성에 나오게 되면 7월부터 10월까지 중간성을 하게 됩니다. 10월까지는 0.7mm 정도까지 성장하는데요. 요즘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40% 정도 생존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성장을 하지 않는데 이듬해 5월에 저희가 방류 갯벌에 살파하는 사이즈 2cm까지 성장하게 되면 이때까지 생존율이 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위에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에도 갯가 어민들이 바빠지는 이유는 바로 꼬막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흔할수록 그 가치를 지켜나가고 귀해질수록 보호에 힘써서 겨울철 갯벌을 더욱 풍성히 채워주길 기대해 봅니다.